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트 타이페이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2일 전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아트 타이페이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제가 겐다이 아트 페어, 그리고 홍콩 아트 바젤, 그리고 이번에 대만 아트 페어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페어에 관련해가지고 뭐 차이점이랑 이번 전시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는 11시 반이었는데 12시부터 SVIP가 먼저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우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표를 콜라스트 대표님이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SVIP는 정말 몇 장이 없는데 이렇게 제공해주신 콜라스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뭐 해외 작품들도 많이 있었고 갤러리도 많이 있지만 국내 갤러리들 참여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내 갤러리가 보이면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저리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 듣지 말고 그냥 작품 감상 정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소거 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아트 타이페이의 수준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큰 아트 페어를 갔던 게 런던 프리즈였거든요. 그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런던 프리즈, 그 다음에 홍콩 아트 바젤, 그리고 아트 타이페이, 그 다음에 일본 겐다이 아트 페어, 이 순으로 페어의 크기가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트 타이페이에 지금 그러면은 퀄리티가 낮은 거냐? 아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에 이제 참여한 갤러리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가 특히나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힘을 빡 준 아트 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페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림들이 대부분 뭔가 힘을 확실히 줬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아시아 페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옛날에 런던 프리즈를 갔을 때는 뭔가 기가 굉장히 빨리는 느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회 때 열렸던 프리즈를 봤을 때도 기가 굉장히 빨리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마음 편안히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페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아트 사이드, 우리나라 갤러리죠. 강준석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와, 강준석 작가님의 이 작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준석 작가님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갤러리 대표님이랑 좀 길게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면 이게 대표님의 이제 마인드는 어떤 거였냐면은 작품을 이왕이면 해외 컬렉터한테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강준석 작가님은 뭐 좋아하는 컬렉터 분들도 많고 이제 씬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작가님들이 조금 더 커지려면은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다른 해외 중동 쪽에 또 해외 페어에도 강준석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리고 의지 그리고 갤러리 대표님의 의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세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강준석 작가님은 개인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시면은 방문해서 개인전을 관람해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아시아 계열 쪽 아트페어를 다니다 보면은 방금 보셨던 작품처럼 색감이 굉장히 쨍하고 뭔가 비비드한 느낌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나라별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나 이런 쪽이랑 또 차이점이 뭐냐면 그쪽에는 추상 작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를 돌아오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구상 작품이 많더라고요. 추상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가 편했다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상 작품이 100호, 200호 막 이렇게 걸려있는 페어를 가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그림에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좀 힘든데, 이번 아트 타이페이는 생각보다 보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아트 타이페이 이번에 와가지고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안에, 부스 안에 뭔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보통 카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를 파는 식당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 보이세요, 잠깐? 요시토모 나라랑 제프 쿤스 작품이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이 돼서 재밌었습니다. 어쨌건 파스타를 파는 곳도 있고, 또 이런 일본식의 음식을 파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레스토랑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역시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카페뿐만이 아니라 베이글 같은 걸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푸드를 판매를 하면은 생각보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관계자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아트페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래도 키아프 수준의 부스 크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페로탕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배 작가님이 나왔죠. 제가 12시 땡 하자마자 들어갔던 곳이 이런 페로탕이었거든요. 페로탕에서 이배 작가님 작품 없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담당자분이 예전에 한국 프리즈 때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눴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근데 뭐 알아봐 주시면 뭐합니까? 이배 작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배 작가님은 페로탕에서도 VIP 분들 중에서도 윗분들만 이제 뭐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배 작가님의 작품 신작을 한 점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배 작가님도 구작이랑 신작이랑 이제 좀 나뉘는 느낌이기는 해요. 지금 LA에서 전시를 하고 계신데 LA 작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번에 참여한 갤러리들의 수준과 작품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막혀있는 위 천장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천장이 뻥 뚫려 있는 층고가 매우 높은 곳이어가지고 그 특유의, 박람회 특유의 그런 꿉꿉하고 답답한 공기가 전혀 없이 되게 쾌적하게 이 작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시간이 SVIP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 정도였는데, 대만에도 요즘 미술이 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미술이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트 타이페이에서는 그런 불황이라는 느낌보다도 약간 오히려 좀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페로탕, 다시 말씀드리면 이배 작가님의 100호 2점. 뭐 작은 것도 혹시나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뭐 작은 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있어서 없는 건지 없어서 있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를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SVIP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쯤이 이제 VIP 분들이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들어오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그 길을 꽉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아샴 작가님의 작품도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 갤러리에서, 롯데 뮤지엄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작가님이신데, 저 다니엘 아샴 작가님도 참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홍콩 아트바젤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구매를 유도하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좀 느껴지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어느 작가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어느 갤러리에 제가 어느 작가님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작품을 정말 한참 동안 보고 왔거든요. 진짜 좋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점 꼭 구매를 하고 싶었고, 여기가 난주카라고 하는 갤러리인데, 이 난주카라고 하는 갤러리는 우리나라랑 협업을 꽤나 많이 하죠. 보시게 되면은 윤협 작가님하고 장활 작가님의 작품이 요렇게 있었습니다. 윤협 작가님은 지금 탕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장활 작가님의 저 작품 같은 경우도 키아프였나요? 키아프 때 이제 출품을 돼가지고 분명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취소가 된 건지 뭐 내부 사정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격은 한 24,000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배송비랑 뭐 텍스 붙이면은 한 3,000만 원이 넘는 가격대로 이제 장활
작가님의 작품이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저 난주카는 우리나라랑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이 난주카랑 콜라보를 할 때 한번 전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전혀 모르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미 알고 있고 응원하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은연중에 중간중간 찾아보는 것도 생각보다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우리나라 갤러리 대표님들을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또한 반갑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갤러리 백, 그리고 콜라스트, 그리고 너리문 대표님을 여기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끝나고 이제 나올 때 이제 대표님들에게 커피 한 잔을 좀 사드리고 나왔는데 뭔가 그쵸, 뭔가 이런 타지에서 만나면 저런 그런 끈끈함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갤러리 우라고 하는 곳이 부산에 있는 갤러리인데 한충석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한충석 작가님의 작품을 그냥 한두 점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뭐 개인전만큼 작품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게 되면은 엘갤러리가 이제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엘갤러리는 대만 쪽에 전시를 꽤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콰야 작가님, 잔산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콰야 작가님의 이런 대형 작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갤러리 대표님들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아트페어를 미리 올 계획이었다면은 뭐 미리 뭐 리스트를 받거나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계획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솔직히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가 미흡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12월에 마이애미를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이애미를 지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물음표여서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트 타이페이의 뭐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겐다이 아트 페어를 갔을 때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뭐 페어 자체는 그래도 볼만 했는데 페어를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강남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저기 수원에 이제 아트 페어를 하는 형태였는데 수원도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정도 거리감이 있는 곳에서 아트 페어를 해가지고 가기는 멀었는데 정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타이페이의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타이페이의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트 타이페이가 이루어진 건물이 세계무역센터 같은 곳인데 여기랑 타이페이 101이라고 엄청 큰 건물이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2 잠실 롯데월드 같은 느낌? 거기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트페어만 그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아트페어를 보러 갔을 때 뭐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1박 2일로 갈 게 아니라 꽤 긴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셔도 상관이 없을 만큼 뭐 관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반대로 단점을 굳이 뽑자면 홍콩 아트바젤에 제가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홍콩 아트바젤은 홍콩의 특징이기도 같은데 갤러리가 진짜 많아요. H라고 하는 갤러리 안에는 뭐 화이트 큐브, 탕 갤러리 뭐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옆에는 뭐 가고시안, 뭐 데이비 위즈너 등등 홍콩 그 시내 안에 정말 많은 갤러리가 있었는데 이 타이페이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갤러리가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온전히 아트 타이페이만 즐기고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아트 타이페이를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홍콩 아트바젤은 정말 다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아트 타이페이는 제가 만약에 구매한 그림이 전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아는 갤러리 대표님이
뭐 이게 초청을 해주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뭐 2번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관광을 이번에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와서 또 관광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경험 삼아 아트 타이페이를 한번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카 갤러리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배 작가님의 작품 핸들을 국내에서는 조연이 하고 해외에서는 페루탕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약간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갤러리가 핸들하는 갤러리랑 해외 핸들하는 갤러리랑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우 작가님의 저 작품을 봤었는데 뭐 세 작품 다 이미 뭐 제가 거의 오픈런 했을 때 제가 뛰어간 순서가 뭐였냐면은 그 페로탕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트사이드 가서 강준석 작가님 보고 그 다음에 소카로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다 작품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이미 다 판매가 되었다는데 보통 아트페어가 그쵸 이미 뭐 작품이 다 팔린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김선우 작가님도 개인전을 얼마 전에 또 진행을 했었죠. 강릉에서 진행을 하고 또 서울에 와서도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조만간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비조 작가님의 이 거의 개인전 같은 부스가 또 있더라고요. 보통 아트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랑 비비조 작가님이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곳이 아니라 해외 갤러리랑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비비조 작가님의 개인전을 뭐 국내에서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계획이 됐다면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키아프랑 프리즈 끝나고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뭐 핫하거나 재미있는 페어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뭐 10월 30일 날 지금 좀 재미난 페어가 하나가 예정이 되어 있죠. 디파인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전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트부산 기획팀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번 연도만 하더라도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디파인 서울을 작년에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VIP 분들은 차량을 지원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VIP 다음날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뭐 VIP가 아니기도 했고 와 전시 공간 한 곳에서 한 곳 넘어가는데 걸어서 한 10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또 덥기도 했고, 뭐 걸어가는 곳이 뭐 이런 뭐 숲 이런 것도 아니고 공장지대였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널위문이 또 여기 아트 타이페이에 또 진출을 했더라고요. 오대우 대표님을 나중에 만나 뵙고 뭐 커피를 뭐 한잔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진출하신 분들 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쨌건. 그래서 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디파인 서울이 뭐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고 그 성수 팩토리 뭐 많이들 다니셨을 거잖아요. 성수 팩토리 한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탕 갤러리도 이번에 참여한다고 하고 많은 갤러리들이 이번에 좀 참여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려서 한번 다양한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순대도 팔고 맥주도 팔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기회가 안 닿아서 이렇게 먹지는 못했고 방금 전에가 이제 갤러리 맥이었는데 갤러리 맥 담당자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페어 갈 때마다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독 한국 갤러리가 많이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트 타이페이랑 아부다비 쪽인가에서 진행을 하는 그 아트 페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10월 달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그 중동 페어가 11월로 약간 미뤄지면서 이번에 이곳도 참여하고 또 중동 쪽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번에 국내 갤러리가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카쿠 작가님의 원화와 이런 골판지 작품이 있어서 또 보고 왔는데 뭐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 딜라이브에서 제가 가격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작품 자체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작품 가격보다 뭐 10% 20%가 아니라 거의 몇 배 수준으로 비싸가지고 제가 이걸 잘못 알고 있나 싶었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로카쿠 작가님은 내년에 국내에서 한 번 더 뭐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갤러리에 연락해서 그때 기회가 되면은 작품을 한번 구매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요즘 제가 리세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이제 개인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저도 갤러리가로 그냥 구매하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러리에서 이렇게 작품을 한 방에 받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로카쿠 작가님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미 VIP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갤러리 입장에서도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이렇게 한 방에 받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니까 뭐 이야기를 더해 뭐 합니까, 그죠? 그리고 뭐 또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우국원 작가님의 판화가 또 릴리즈가 됐더라고요. 저는 뭐 운이 좋아서 지금 대만이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거의 12시가 넘어서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저는 여기 기준으로 한 11시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빠르게 2점을 구매를 했는데 1,500유로 해가지고 3,000유로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뭐 올리자마자 뭐 거의 뭐 댓글이 한 80개 정도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됐고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우건 작가님도 뭐 제가 응원하는 작가님이니까 이렇게 한번 또 언급을 해봤고요. 응원하는 작가님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꾸준히 뭐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트사이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들이 국내에서 머무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반트 맞나요? 거기가 이제 뭐 글로벌 판화 플랫폼인데, 뭐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우건 작가님이 진출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아트페어에 나와서 또 이름을 알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준석 작가님도 해외 컬렉터들한테 팔려서 이렇게 뭐 해외로 좀 더 많이 뻗쳐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콜라스트죠. 성명희 작가님도 이렇게 작품이 보였고, 콜라스트 대표님이랑 지금 현지 컬렉터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해외 아트페어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새로운 컬렉터를 이런 식으로 또 구하고 작가님의 작품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표를 주셔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콜라스트 대표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옆에도 바로 한국 갤러리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최영욱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최영욱 작가님의 굉장히 작은 소품이 있더라고요. 저 이런 것도 처음 봤네요. 이 작은 작품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나와 있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최영욱 작가님의 작품은 저도 조금 한번 소장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뭐 24분 동안 뭐 정말 뭐 영양가 없는 얘기들 정말 주저리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떠들어 봤는데요. 뭐 이렇게 해외 페어를 나오다 보면은 또 국내 페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뭐 시간이 바빠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노컨 영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럼 저는 나중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